안녕하세요. 박윤혜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친구분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또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국내의 많은 자원봉사자들, 전문가님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또 겪게 되어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을 모아 오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계는 무엇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원봉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일제치하에서 압박이 아주 심해졌을 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결성된 독립운동군도 역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코리안 발런티어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현수막에. 그 흐름은 이후 해방 이후 민주화 운동 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64년에도 우리가 큰 수해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와 재해 때도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중요한 국면 전환의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지리에 차 있던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학생들이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를 접하고 함께 해결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농어촌 봉사활동을 가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계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1988년과 2018년 서울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봉사자들은 더위와 추위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인재를 경험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2007년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연인원 123명의 봉사자들이 줄지어 정성 들여 기름때를 닦았고 그 덕분에 봉사자들이 한 부분이 생태 복원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자원봉사를 2개월간 한 어떤 대학생은 이제는 환경운동가가 된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때 사진들을 보면은 울컥울컥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분향소에서 또 사고가 났던 진도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들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 혼란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진도 수칙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족의 입장에서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또한 우리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보고 같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봉사자들 중에는 진상규명과 함께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실종자 가족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발발하여 고립되어 있던 중국 우한의 한국 교민들을 아산과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발표에 해당 주민들은 처음에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셨죠. 하지만 이내 시민들은 마음을 바꿔서 이분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날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입니다 하면서 우한에서 오신 분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이분들이 2주간 편히 쉬다 가시도록 환대하는 그런 팻말을 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던 시기에 코로나 상황에 국면의 전환을 가져온 정말 따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시기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가 넘는 458만 명의 시민들이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활동과 코로나로 고립되고 힘든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고립되고 힘든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많은 봉사활동이 있었고, 마스크 제작 배부, 예방접종 시 안내를 한다든지 자가격리자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봉사활동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16만 명의 봉사자들은 3개월 사이 다회용 마스크 303만 장을 제작하여 비용 때문에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취약계층들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에게 전달해서 고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 무력감, 우울감을 느끼는 100만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은 작은 무대를 마련하여 노래와 연주로 위로하고 취약계층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식물을 키우도록 전달하고 또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응원 손편지와 생수, 마스크, 간식 등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시민들,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당신 덕분에 라는 캠페인을 릴레이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요청으로 자원봉사의 뉴노멀과 실천 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실천의 전환을 위한 많은 유용한 결과물이 있으니 국내외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뉴노멀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1365라는 한국의 자원봉사 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난 3년간 자원봉사 활동 총량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2020년 2월 즈음에 여기 딱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아주 극심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잘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텐데 오늘 니콜 총장님께서 아주 좋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셔서 저희 노하우와 교환하면서 이 상황을 좀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유형도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는 생활 편의 지원이 가장 많이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문화행사 이런 분야에서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초록색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일상화된 재난재해 상황에서 이 분야는 오히려 자원봉사, 재난재해 환경자원봉사는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봉사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팬데믹에 타격을 받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중단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팬데믹을 이겨내고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1 내지 2%의 지속적인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규제 속에서도 또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봉사를 이어간 것을 우리 봉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을 맞이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시민의 안전 때문에 규제가 많았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의지는 여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철역에서 처음에 공적 마스크가 부족해서 의료진들에게도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기가 어렵게 줄 서서 할당받은 약국에서 산 공적 마스크를 의료진들에게 또 더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기부를 하고 본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첫 마스크를 받아가는 활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봉사자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많은 봉사자들이 현장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재난 현장에서 비슷하게 접하는 말씀입니다. 봉사자들의 참여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풀뿌리 단위에서는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배달한다든지 급식이 끊겨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삼삼오오 김밥을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유연한 대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분들도 봉사자들과 만들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시고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면 활동이 모두 차단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이 고립감에서 또 무력감에 새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지 우리와 같은 이 자원봉사 담당 리더나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부산 진구의 작은 동네에서 팬데믹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밥상도 나누고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안부도 챙기고 반찬도 전달하는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온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는 이제 고독사라든지 또 너무 생활고에 찌들려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이웃 공동체가 자원봉사자들 사랑방처럼 만들어진다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터에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봉사활동이 만들어지고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반찬을 나눈다든지 플로깅을 통해서 활동한 사진들을 인증샷으로 올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의 형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또 도시락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온다든지 하는 비대면 방식의 자원봉사도 우리가 또 활동으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초기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과 확진자들을 위한 물품을 전국에 모집했을 때 한국은 이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진이라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이 드라이브스루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비대면으로 자기 자동차 뚜껑만 딱 열고 그것을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도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예상보다 1,500배 많은 물품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선의는 기회만 있으면 움직인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면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같이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착한 소비를 한다든지,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소주 제조기업에서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고 기부한다든지, 또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기저귀 생산 라인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변경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도
빠른 전환을 이룬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으로 우리는 이제 재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재난 재해 현장마다 봉사자들이 참여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민관 협력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들을 존중하며 봉사활동을 펼칠까, 물품을 기부할 때도 이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저의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기업, 정부 간 일상적인 협업의 노력의 중요성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난재해 현장에는 기업들과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2020년 초기 대구에서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에서 그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전국의 그 병원에 119 구조대원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때 이분들이 맨날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지내고 있다고 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받고 KT라는 기업에서 평소에 같이 활동을 많이 해봤던 원불교 봉공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 전국에서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오신 이 구급대원들한테 따뜻한 밥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공회 봉사자들이 따로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고 이 봉공회의 교무님들이 현장에서 배식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위기 시에 빠른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실천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의 원인이 생태계의 파괴와 또 우리가 빈번하게 겪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환경 가치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이 우리 옆에 바로 일상에 있다는 그런 경험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되지만 또한 자유롭지만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기반의 자원봉사 관리로 전환하는 과제, 그리고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 재난봉사활동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난 상황에서 제일 고통받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는지, 내가 주려고 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공식 자원봉사가 활발하다는 것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쉽고 유연한 참여로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위기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 지원 시 행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단한 동영상으로 프로포저를 내서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에이파 코리아는 대구 초기에 아이쿱 생협의 지원으로 식당 5곳과 함께 대구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200명의 아이들한테 식사 제공을 했고, 이것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재구호협회 희망브릿지에 보내서 이후 큰 후원을 얻어서 대구 경북 지역 식당 60여 곳과 협업하고 아이들 2,400여 명에게 긴급하게 도시락을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방식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이런 재난 시기에 통제의 대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응의 주체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절망과 공포, 격리, 소외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희망과 응원, 연대, 관계 맺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실천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먼저 질문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초기에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는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서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용산 이태원 참사 하루 다음 날도 저도 줌을 통해서 소규모로 마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코로나 기간 봉사 경험과 통찰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을 지금부터라도 많이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단한 봉사자들의 봉사 재개를 위한 안전장치와 매뉴얼을 다시금 업그레이드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온라인과 비대면 자원봉사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또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재난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고 자원봉사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이 영향력과 성과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진화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